지금부터요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리권을 어제도 했는데요. 오늘도 잠깐 대리를 먼저 정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는 본인 갑하고 상대방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 대리권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대리권은 어떻게 된다? 먼저 발생을 하죠. 발생한 것을 뭐라 한다? 여기 법정 대리가 있죠. 그래서 법정 대리가 있고 여기 임의 대리가 있다 이 말이죠.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 친권자죠.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이 선임하는 것이고, 임의 대리라는 것은 법률행위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단독행위와 계약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있다? 단독행위인 수권행위와 계약인 뭐가 있다? 위임계약이 있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대리권이 소멸을 하죠. 대리권이 소멸할 때는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죠. 여기서는 본인의 뭐가 있다? 사망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의 뭐가 있다?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죠. 그 다음에 임의 대리에만 한정된 것이 있다. 그것은 수권행위를 철회하고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가 된다? 종료된다. 수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그 다음에 대리권의 여기가 변경이죠. 먼저 대리권의 범위를 보는 거죠.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본인이 책임지고,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대리인이 책임지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안은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고, 체결과 이행은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수 있고,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런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우린 것을 뭐라고 한다?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고,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이 대리권의 남용이 있으면 본인한테는 손해니까 대리권을 제한을 한다. 대리권의 제한은 공동대리가 있고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있다. 여기서 공동대리는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수인이다. 원칙적으로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가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본인 갑이 있고 병이 있고 대리인이 있죠. 이것을 뭐란다? 계약이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대리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뭐라 한다?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현명은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 대리행위의 표시를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현명을 했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는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이 대리행위라면 모든 대리 효과는 본인에게 기소하기 때문에 여기 대리인은 뭐를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 그래서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리인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고,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다가 하자가 있을 수 있다. 다른 말로 사기나 강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모든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에게 기소하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치면은 본인이 취소를 당하고, 대리인이 사기를 당하면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직접 상대방과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그래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대리를 말 수 있다. 선임한다. 이때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가 되고, 이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복임행위라고 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임행위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때 이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일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 있다. 임의 대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선임을 못한다. 그러니까 복대리인의 잘못에 대해서 대리인이 본인한테 책임을 질 일도 없다. 그런데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때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선임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데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따라서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그런데 법정대리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선임하고 감독하는데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복대리라고 하는 것이고, 복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하면은 마찬가지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다. 우리는 유권대리가 있고 무슨 대리가 있다? 무권대리가 있고 표현대리가 있다.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은 뭐다? 유권대리는 뭐가 있다? 대리권이 있고,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고, 표현대리도 대리권이 없다. 공통적인 것은 뭐다? 현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현명을 해야 된다. 이게 공통이고, 특히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차이점은 무권대리인데 표현대리에서는 상대방이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된다. 정당한 이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선의 무과실이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무권대리는 본인 갑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여기 대리인이 있다. 대리권을 주지 않았죠? 상대방은 반드시 뭐라고 했어? 선의일 때 뭐가 있다? 철회권이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불문하고 뭐가 있고? 최고권이 있고, 이때 본인이라는 것은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이 있다.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지고, 추인을 하게 되면 대리행위 시에 뭘 해서? 소급해서 유효가 돼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선인 경우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면 확정적 무효가 돼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다. 최고할 때는 어떤 기간을 정한다? 상당한 기간을 정한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이 도달이다, 발송이다. 확답이 맞으면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추인거절이다, 추인거절이다. 추인한다 그러면 안 돼. 추인거절이다, 거절. 그래서 철회권이고 최고권, 최고는 선악 불문하고 철회는 선의의 경우만. 무권대리인 책임이죠. 이 무권대리의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해서 무권대리가 됐다 할지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다. 무권대리의 책임은 본인 갑은 뭘 해야 된다? 추인을 거절하고, 상대방 병은 누가 돼야 돼? 반드시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되고, 무권대리 이 을은 대리권을 증명을 해야 돼, 못 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우리가 유권대리에서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필요가 없지만, 무권대리에서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누구의 선택이다?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이다. 아주 중요하네. 대리인의 선택. 그러면 큰일 난다.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을 하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무권대리고, 무권대리하고 이제 반대로 이제 반대가 아니라 표현대리가 있죠. 표현대리는 첫 번째, 누구의 잘못이다? 본인의 뭐가 있다? 잘못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 것이니까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고,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뭐를 보한다? 신뢰를 보하죠. 그래서 상대방은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선의 무과실이다. 세 번째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현명을 해야 된다. 현명은 뭐라고 한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이것을 현명이라고 하고, 현명이 없으면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특히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표현대리가 있다. 이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대리권 수여란 말은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25조는 현재 대리권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126조 권한을 넘으니다.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다. 일단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다. 그래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기본 대리권이고, 기본 대리권을 넘는 것이 바로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다. 그래서 기본 대리권을 넘는 것을 다루는 것을 표현대리라고 하고,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반드시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 기본 대리권을 뛰어넘는 것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고,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은 반드시 무슨 말이 나와야 된다? 정당한 이유가 남아야 된다. 129조는 뭐냐? 대리권 소멸 후다. 그래서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된다. 그래서 대리권이 있었는데 소멸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소멸하고 난 다음이니까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인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선의, 무가 실이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우리는 대리권에 관한 것이고, 이제 우리가 또 뭘 보냐?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한번 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무효에는 3대 원칙이 있다. 무효는요. 그래서 무효는 3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고,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정하고,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아주 중요하다. 무효는, 알죠? 처음부터 누구든지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무효는 먼저 일부 무효의 법리가 있다. 여러분, 일부면은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인데, 나머지 일부만 무효라고, 일부는 뭘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일부가 유효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가분적이다. 이 무효란 말을 뭐로 바꾸면 된다? 취소. 일부 취소는 전부를 취소한다. 그런데 일부는 취소하고 일부만 유효로 할 수도 있다. 일부 무효죠. 두 번째는요, 무효행위 전환이죠. 이 무효행위의 전환은 타인의 자식을 자기 자식이라고 친생자 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 친생자 신고는 무효이지만 처음부터 무슨 신고? 입양 신고한 것으로 봐준다. 무효행위 전환이고, 특히 무효행위 전환은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일 경우 무효행위 전환이 뭐 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세 번째는요, 무효행위 추인이죠. 그럼 이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무효가 유효가 된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이죠. 무효행위 추인은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추인해도 그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뭐라고 본다? 새로운 법률 행위. 그래서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봐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관계로 보는 것을 무효행위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소급표가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없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우리가 뭘 봤냐?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것을 보기는 봤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전이다.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 그럼 이것을 뭘 한다? 유동적 뭐다? 무효다. 유동적 무효일 때는 여기요, 채권행위가 유효이다 무효이다? 채권행위가 없죠. 그래서 의무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행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죠.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란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협력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협력 의무. 협력 의무를 부수적 의무이죠. 그래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첫 번째는 뭐다? 협력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협조하지 않으면 뭐 한다? 법원에 소송을 구할 수 있다. 별도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취소죠. 먼저 취소는 취소권자가 있어야 된다.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을 한 자,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을 한 사람의 임의 대리인.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다.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 상속인, 포괄 승계인이나 매수인,
직정, 승계, 인도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이 있다. 어떤 상대방한테 한다? 직접 상대방한테 취소하고,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하면 제3자는 선의이면 보호되고 악의이면 보호가 안 된다. 그런데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죠. 이 부당이득 반환은 우리 성인의 경우는 선의이면 무슨 이익을 반환한다? 현존이익. 다시 뭐라고? 현존이익. 악인 경우는 뭐? 손해, 전부. 그런데 제한 능력자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현존이익. 다시 제한 능력자는 뭐라고? 선, 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을 배상한다. 우리는 취소권 행사는 언제까지 한다? 행사기간? 행사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 성년이 된 날로부터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3년이다. 둘 중에 빠른 쪽, 늦은 쪽. 빠를 때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다. 추인은 다른 말로 뭐를 못한다?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추인하려면 먼저 취소의 원인이 뭐가 돼야 돼? 종료하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음을 먹어서 알고서, 세 번째 추인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취소의 원인이 종료,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추인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인데, 여기 또 무슨 추인이 있다? 무슨 추인?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법정 추인은 법에 정해져 있다. 첫 번째, 취소의 원인이 뭐가 돼야 돼? 소멸해야 돼. 두 번째, 알든 모르든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중요한 말은 뭐다? 이 일을 뭐라 하지 않는다? 보류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정 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보류하지 않을 것, 이 일을 보류하지 않을 것, 이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취소권자가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청구하면은 법에 의해서 추인으로 보는 것, 우리 이것을 무슨 추인한다?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건이죠.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행위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뭐다? 효력이다. 그래서 성립이 아니다. 효력의 뭐다? 발생이나, 그 다음에 뭐 소멸에 대해서, 소멸은 언제? 장래다. 그래서 이미 성취한 것은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기성조건은 민법상의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장래 확실이다 불확실이다?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한다? 확실하다. 갑이 사망하면, 개가 죽으면 크리스마스 날, 생일날, 결혼기념일날, 시험 치는 날 확실하죠? 우린 것을 말한다? 기한이다. 확실하지 않으면 뭐란다? 불확실? 조건이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조건이라는 것은 뭐다? 장래죠? 장래니까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지만 합의로 말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효력이지 성립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은 일정한 조건이 성취한다. 성취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정지 조건은 성취하면 효력이 뭐를 하고? 발생하고, 해제 조건은 성취하면 효력이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 성취한 때부터 소멸, 성취한 때부터 발생. 그래서 조건은 원래 소급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말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그런데 기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한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한에서 보면 기한에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 이 기한의 이익은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해. 채무자.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다. 그래서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이 그냥 앞으로 3개월 동안 이자 받지 않을 테니까 오늘 당장 돈 갚아. 그러면 돈을 갚는다 갚지 않는다? 갚지 않는다. 왜?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채무자에게 있으니까. 기한의 이익을 말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포기란 말은 그냥 포기하면 안 되죠. 뭐를 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해.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이죠. 상실한 말이 뭐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를 시키면 나머지 기한의 이익이 없어진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날짜가 돈 갚을 날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뭐란다? 즉시 변제 청구. 당장 돈을 갚아라 이 말이죠. 그걸 즉시 변제 청구라고 하는 것이다. 알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란다? 조건하고 기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집에 가셔가지고 먼저 이걸 한번 다 들어봐. 들어보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뭐를 본다? 대리서부터 한번 쭉 한번 이렇게 본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항상 얘기해. 이것을 민법의 체계도란 말이죠. 체계. 민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리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골격을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골격만 알고 있고 여기에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것을 심으면 돼.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